네, 오늘은 이번 주는 리지오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23장에서는 키모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배웠죠. 펑셔널 그룹이 여러 개 있을 때 반응성이 강한 그런 케미컬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키모 셀렉티비티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펑셔널 그룹이 하나인데 이 펑셔널 그룹에서 어느 쪽으로 리에이전트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리지오 셀렉티비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모 셀렉티비티는 두 개의 다른 펑셔널 그룹이 있을 때 그때 선택적으로 한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키모 셀렉티비티라고 하고, 오늘 배울 이번 주에 배울 리지오 셀렉티비티는 원 펑셔널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리전 셀렉티브한 반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인데 다시 어, 리뷰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알킨이 왼쪽 오른쪽 이중결합 옆이 다르죠. 이렇게 unsymmetrical 알킨에서 HBr을 넣으면 마르코프니코프 룰에 의해서 H가 많은 쪽으로 H가 들어가고 뉴클리파일은 카보케라인이 안정한 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뉴클리파일 관점에서 보면 BR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리전 셀렉티브 리액션을 한다. 그 핵심은 카보케라이온 인터미디어트가 안정한 쪽으로 생기는 그게 핵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카보케라이온이 세컨드리 카보케라이온이 생기느냐 혹은 반대쪽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운데로 H 플러스 프로톤이 들어가고 프라이머리 카보케라인이 생기느냐 세컨더리 카보케라인이 생기느냐 요거에 의해서 인터미디어트가 안정한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니까 왼쪽으로 일어나는 마르코프니콥 타입의 HBr 어디션 된다.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요게 스테이블한 거죠. 뭐 스테이블 카보케라인이죠. 그래서 리지오 셀렉티비티도 우리가 자세히 미케니즘, 스텝 바이 스텝 리액션 미케니즘을 보면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전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게 이폭사이드라고 하는데 뉴클리오필릭 어디션을 하면 뉴클리오파일은 스테리킬리 레스 힌들드 사이트로 늘 뉴클리오파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워크업 하고 나면 요렇게 뉴클리오파일이 들어가서 여기 소듐 에자이드나 사이나이드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워크업 하면은 알콕사이드가 물에서 프로톤을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ess sterically hindered 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steric hindered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잘 되니까 여기보다는 요게 favored process. 그래서 region selective epoxide opening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브로민을 이런 알킨에 집어넣으면 알킨 하나만 있으면 NT로 다이브로미네이션 된다는 거 아는데, 이런 다이인일 때 브로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민을 집어넣을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온도에 따라서 다른데, 온도가 낮으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원투 어디션을 하지만 여기에 NT겠죠. 브롬이 NT로 들어간 건데
사이클릭 컴파운드가 아니니까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고, 이게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뭐 룸템이나 이렇게 높이면 BR 플러스 들어가고 BR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달라집니다. 여기 룸템으로 이렇게 올리면 리전 셀렉티브 리액션이 이렇게 됩니다. 이중 그래프이 가운데로 올라가면서 원 포 어디션을 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이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로마틱 링에 일렉트로 파일을 넣을 때 어디로 들어갈까? also, para, meta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일 때는 일렉트론 리치한 게 also, para니까 also, para로 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리지오 셀렉티브 리액션입니다. para가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으니까 여기로 들어간 것만 제가 메이저를 쓰면 이렇게 BR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BR 플러스 브로민이 이런 유형들을 왜 들어가는지 그런 걸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AR,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에서 Electron Withdrawing Trifluoromethyl 그룹이 있으면 메타디렉트로 들어가는 게 메이저로 하나만 딱 들어가죠. 나이트레이션 하나가 하면은 일렉트론 덴시티를 엄청 낮추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넣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는 게 메이저로 나옵니다. 반응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히팅 뭐 이렇게 해줘야 반응이 갑니다. 전자가 부족한 에로마틱 링에 NO2 플러스를 넣어야 되니까, 일렉트로 파일을 넣으니까 가열을 해야 반응이 가고, 그런데 일드는 메타 쪽으로 하나만 쭉 들어가니까 일드가 되게 높아요. OP 디렉트인 일렉트론 도네이팅 서브스튜언트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일드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에마이드 가 있는 NH가 있는 이런 그룹일 때는 OP 디렉트이겠죠. 그래서 also 페라가 서켓스 나오는데 페라가 메이저로 나옵니다. 84% 일대로. 그 다음에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s, 그러면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을 때 OH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also 위치로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also로만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테크닉이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여기 피놀인데 일렉트론 도네이팅 피놀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롬페어 일렉트론이 도네이션 하니까 일렉트론 도네이팅인데 CO2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베이직 NaOH를 집어넣어서 피놀레이트를 만들고, 그러면 일렉트론이 되게 풍부하죠. CO2 가스를 익세스로 쭉 넣어요. 풍선에 달아서. 그렇게 달아서 익세스를 넣으면 올수로만 갑니다. 이게 패럴 왜 안 가는지, 올수가 메이즈인지 그 이유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콜베 슈밋이 발견을 한 반응이에요. 콜베 슈밋 카복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콜베 슈밋 카복실레이션이라고 아주 유명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도 왜 이게 올수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를 쓰고 이러는데 왜 들어간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안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O에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가 떼면 프로톤을 떼서 O- 되고, 거기에 NA가 근처에 얼쩡얼쩡 그리고 있겠죠. 요 근처에 CO2가 와서
코디네이션을 해서 이렇게 여기 CO2가 이웃에 코디네이션을 해서 이게 이렇게 가면서 일렉트로필릭 에로마틱 सब듀션 하니까 이렇게 가서 올소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소듐이 트랜지션 메탈도 아닌데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킬레이션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sp 하이브리드 카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롬페어 일렉트론이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요. 그래서 코디네이션 한다 이런 게 카본일 옥시전 롬페어 일렉트론이 코디네이션 한다 이런 것도 바라지 믿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메커니즘을 다져서 밝혀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일드가 지금 발표될 때 올수하고 페라가 섞여 있는데 이게 일드가 높지가 않아요. 반응 안 간 것도 많고 일드가 50% 이하인데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하이일드로 올소 카복실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CO2 때문에 글로벌 워밍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CO2를 제거해서 여기에 에이실레이션만 하면 아스피린의 재료 아스피린이에요. 우리 그 페인킬러 주력로 쓰는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스트로 나오는 CO2를 이용을 해서 드럭을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죠. CO2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메커니즘은 여전히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 다음에 이런 롬페어 일렉트론 있는 아미노나 메톡시 그룹이 있는 것이면 거기에 리디에이션을 하면 올소 위치에만 리디에이션 되는 올소 리디에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아미노 그룹에 메틸이 2개 있는데 롬페어 일렉트론이 리디에이션을 하면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져서 페닐 은하이온 되고 거기에 리튬이 붙는데 그게 안정화되죠. 여기 올소에 있는 롬페어 일렉트론 헤테로 아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페라가 아니라 올소에만 리디에이션 되는 걸 우리는 올소 리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올소 리디에이션. 올소에 리튬이 붙는다. 그런 의미겠죠. 리디에이션. 그래서 이런 걸 킬레이션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이런 효과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킬레이션 이펙트죠. 그래서 여기에 일렉트로파일 아무거나 카베나이온, 페닐 은하이온이니까 일렉트로파일 벤조알데하이드나 어떤 알데하이드 키톤을 넣더라도 반응을 해서 여기에 생성물을 얻을 수 있겠죠. 요게 카베나이온이 공격을 해서 요렇게 열리고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반응을 통해서 올소 위치에 일렉트로파일 CO2도 넣을 수 있겠죠. 요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이거 워크업 하면 에시딕 워크업 하면 엘콕사이드가 엘콜로 되니까 최종 생성물이 이런 생성물이 되겠군요. Also selective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간 반응.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피놀에 브로민을 넣는데 올소에만 선택적으로 페라 아니라 올소에만 선택적으로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브로미네이션 하면 페라가 메이저로 나오겠죠. 그래서 브로미네이션을 바로 하면 올소 셀렉티브 브로미네이션 프로덕트를 못 얻습니다. 이럴 경우에 쓰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포네이션을 합니다. 설포네이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런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에 설퍼릭 애시드 되게 진한 컨센트레이티드 컹크 설퍼릭 애시드를 넣으면 설포네이션이 되죠. 앞서 SEAR에서 뺐을 텐데 그러면 올수나 페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올소 페라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페라에 먼저 들어가겠죠. 스테릭 인더런스 때문에 올소보다는 여기 페라에 설포릭 애시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설포네이션의 특징은 이게 리버시블 합니다. 그러니까 HCl이나 dilute sulfuric acid HCl 한 방울 넣고 물이 많은 그런 dilute acidic condition에서 dilute sulfuric acid 물이 많은 상황이고 H 플러스는 하나, 두 개 있는 거 그러면 이 거꾸로 갑니다. 그걸 리버시블 해요. 그 메커니즘은 이게 H 플러스가 주위에 있으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페라로 요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터미디어트로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여기 설퍼릭 애시드가 들어간 거하고 프로톤이 들어간 거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레조넌스를 쭉쭉 하면 요 파이 전자가 요렇게 가고 론 페어 일렉트론이 요렇게 가면 요랬는데 옥소니움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이 많기 때문에 설포닐 그룹이 떨어질 수가 있죠. SO3가 많으면 포워드 리액션으로 설포네이션 되지만 SO3가 없으면 이게 SO3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죠. 위크 파이 본드 옥시전 열리고 닫히면 네트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 설포닐 그룹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리버시블 리액션이에요. 이 설포닐 그룹을 이용을 하면 설포네이션 리액션을 이용하면 페라를 막고 나중에 다일루트 애시드에서 물이 많은 조건에서 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로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올소 브로미네이션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포네이션을 반응을 하는 거죠. concentrated sulfuric acid를 써서 설포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페라에 먼저 들어가고 이게 익스스룸 2위치에 더 들어가겠죠. 그 중에 하나만 쓰면 어, 페라에 이제 막혔죠. 그 다음에 이제 올수 위치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올수 위치만 비어져 있기 때문에 브로미네이션을 합니다. 브로민 일렉트론 덴시티가 피놀하고 설포닐 그룹이 같이 있으니까 일렉트론 덴시티가 낮으니까 루이스 애시드 FeBr3나 FeCl3 뭐 이런 루이스 애시드를 써서 Br 플러스 소스를 만들어서 올소에 브로미네이션 시켰죠. 세 번째는 이걸 디설포네이션을 하면 되죠. 설포닐 그룹을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설포닐 그룹을 없애는 게 다일루트 그냥 이렇게 하죠. 캐탈리스틱한 H 플러스 HCl도 좋고 다일루트 설포릭 애시드도 괜찮아요. 슬래시 다음에는 솔븐트로 많이 있는 물이니까 이렇게 하면 디설포니네이션 돼서 요 원하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lso selective bromination, also selective 리액션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블로킹 설포닐 그룹을 이용해서 리버시블 리액션을 이용해서 블로킹했다가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디블로킹을 해서 디프로텍션을 해서 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탈렌의 설포네이션 반응인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으면 여기 납탈렌의 두 자리죠. 가까이 있는 쪽이 알파 베라인데 알파 쪽에 들어가요. 설포닐 그룹이. 그런데 요게 연력학적으로는 되게 불안정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웃에 H하고 설포닐 그룹이 이렇게 부닥쳐요. 덩치가 큰 것끼리 이렇게 부닥쳐서 여기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넘어가는 것은 되게 빠릅니다. 안정해요. 그거 때문에 알파 설포니네이션 프로덕트가 되는데 온도를 높이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베타 설포니네이션 반응으로 생긴 베타 설포닐 납텔렌 그룹이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왜 알파로 들어가는 왼쪽으로 가는 게 온도를 낮추며 고객의 메이저 프로덕트로 되는지, 온도를 높이면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한 베라 프로덕트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에너지 다이아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납탈렌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보다 에너지가 낮으니까 여기 알파 쪽으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에너지가 낮은 베라 프로덕트가 생겼는데 여기 알파로 가는 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요 말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베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낮다는 거죠. 베라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반면에 여기 알파로 가는 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지 않다,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걸 제가 그려보면 이 상태가 왜 더 적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가는지 그걸 인터미디에이트를 제가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이런 인터미디에이트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알파 쪽에 들어가면 알파 쪽으로 설포닐 그룹이 들어갔죠. SO3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포지티브 차지를 떼요.
요렇죠. 요거하고 요쪽 베라로 들어간 거 인터미디어트를 그려보면 베라로 들어갔네요. SO3H 이렇게 됐죠. 여기 파지티브 차지가 가보케라인이 여기에만 생기는 반면에 베라로 들어갈 때는 알파 쪽으로는 레조넌스로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조넌스로 안정화될 수 있죠. 에로마틱은 안 깨고 왼쪽에 에로마틱은 안 깨고 레조넌스가 새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레조넌스 스테빌라이제이션 때문에 인터미디에이트가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정하죠. 그 말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은 거죠.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에너지 타입 때문에 왼쪽에 레조넌스가 더 있기 때문에 레조넌스가 많을수록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 인터미디에이트가 안정하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게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베라 쪽으로 설포네이션 됐을 때는 레조넌스가 에로마틱을 깨지 않는 한 더 있을 수가 없죠. 에로마틱 깨는 건 아주 불안정하죠. 그래서 레조넌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보케라인 인터미디에이트의 그 레조넌스 스트럭처는. 그래서 베라 쪽이 훨씬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더 많이 가지만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기 때문에 베라 쪽에 왔기 때문에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죠. 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는 안정합니다. 하지만 키네릭적으로는 인터미디어트가 더 불안하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나프탈렌의 리지오 셀렉티브 리액션, 온도가 낮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다는 것은 이게 온도가 높으면 거꾸로 왔다 갔다 알파 프로덕트가 생기더라도 다시 디설포네이션 되면서 프로톤이 들어가면서 요 가보케라인 되고 요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스타팅 갔다가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이쪽으로 가서 이퀄리브리움으로 가장 안정한 이게 많이 생길 거죠. 하지만 온도를 낮추면 베라 쪽으로 가는 것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 길보다는 알파 쪽으로 가는 요 길로 가겠다는 거죠. 알파 쪽으로 가는 요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키네릭 프로덕트, 여기는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로필릭 에로마틱 서브스티션에서 substitution 리액션을 두 개를 할 때 어느 걸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리에이전트를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생성물이 전혀 다른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벤젠에서 브롬과 나이트로가 패러로 있는 화합물을 얻는 경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벤젠에서 브롬과 나이트로 그룹이 펑셔널 그룹이 두 개가 다른 게 메타로 있는 경우 어느 걸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있고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패러로 있을 때는 브롬을 먼저 넣어야 되죠. 브롬을 먼저 넣기 위해서는 브로민에 FeBr3 해서 브로민을 먼저 넣어서 인터미디어트를 만들면 이게 OP 디렉트죠. 헬로전은. 그래서 패러로 나이트레이션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타로 되어 있는 메타브로모 나이트로 벤진을 만들려고 하면 나이트로 그룹을 먼저 넣어야 나이트로가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기 때문에 다음 substitution 리액션은 메타 쪽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나이트레이션을 먼저 하고 브로민을 넣는 방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벤젠에서 브로모 아닐린 메타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로모 아이오다이드 메타로 있는 거, 이런 걸 얻으려고 한다. 그러려고 하면은 쉽지는 않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NH2 아미노 그룹이 일렉트로파일은 NH2 플러스는 없죠. 그래서 NO2가 프리카스예요. NO2를 먼저 넣고 그걸 리덕션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브로모 나이트로 벤진을 만들고 메타 쪽으로 있으니까 나이트로 먼저 넣고 브로미네이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덕션 하면 되겠죠. 리덕션은 뭐 Fe HCl, Acid Consistency FE나 혹은 tin 이런 걸 쓰시면 리덕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r과 I가 OP 디렉터인데 메타로 있는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앞서 만들었던 이런 브로모 아닐린을 만들어서 NH2를 여기 바꿀 수가 있습니다. NH2를 헬라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이에조니움을 만들어서 Q 플러스 아이오다이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Q 플러스 아이오다이드, Q 플러스 브로마이드 혹은 Q 플러스 사이아나이드를 써서 커퍼 1 솔트를 이용을 하면 다이에조니움이 원하는 아이오다이드나 브로마이드, 사이아나이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다이클로로벤진에서 요런 메톡시 클로로 아닐린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걸 만들려고 하면 조금 힘들긴 한데 NH2는 NO2로 일렉트로플리커스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NO2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션 하면은 클로린의 페라가 되겠죠. 위나 아래 시메트리 그러니까 똑같고 거기에 소듐 메톡사이드 넣으면 SNAR에 의해서 나이트로의 페라에 있는 클로라이드가 떨어지면서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여기 P 메톡시 나이트로벤진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NO2를 리덕션을 하면 되죠. NO2 리덕션은 애시드 컨디션 tin이나 아이언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합물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사이아나이드하고 메톡시가 들어가 있는 걸 벤젠에서 만들고 싶다. 벤젠 여기 클로로 애니졸에서 만들고 싶다. 여기에서 만들고 싶어요. 이게 쉽지 않죠. 전자가 풍부한데 사이아나이드를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용할 때는 이거는 다이에조니움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이에조니움 만들려고 하면 이런 메톡시 아닐린을 통해서 다이에조늄 솔트를 만들고 Q 플러스 사이나이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올소 클로로 애닐졸에서 메타 쪽으로 아닐린 넣는 거는 벤자인 인터미디에이트를 통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벤자인 인터미디에이트에 대해서 얘기는 앞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자인 인터미디에이트 만들고 아민이 들어가는 건 늘 메타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스테릭 일렉트로닉 이펙트 때문에. 일렉트로필릭 에로마틱 substitution에서 벤젠에서 이렇게 테트라하이드로 납탈렌처럼 생긴 거 이런 걸 집어넣고 싶다. 이걸 두 번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넣을 때는 리에이전트를 엔하이드라이드를 씁니다. 엔하이드라이드 카본 4개 있는 거 루이스 애시드해서 플렐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 타입으로 넣으면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벤질 위치에 옥시전을 없애는 거. 이거는 잘 되는데, 몰레큘러 하이드로전 플레디움 카본 쓰되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올프키셔나 클레멘젠 리덕션을 쓰면 디옥시저네이션 되죠. 여기 클레멘젠 리덕션 리에이전트를 쓰면 디옥시저네이션에 의해서 카본 1그룹이 옥시전이 하이드로전 두 개로 바꿉니다. 거기 루이스 애시드를 쓰면 물이 빠져나오면서 올소 위치밖에 안 되죠. 저 페라로 가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올소의 인트라몰레큘러 플랫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알킨 이런 거에 아이오딘을 넣으면 되게 아이오도 락토나이제이션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이런 게 생겨요. 여기 베이스를 쓰면 이런 인터미디에이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베이스를 쓰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에서 카복실레이트를 대고 여기 이중결합 파이 결합이 브로민 인터미디에이트 만들듯이 아이오도니움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것이고, 아이오디니움은 카보케라인을 이렇게 안정화시켜주죠. 거기에서 사이클라이제이션 되는데 1, 2, 3, 4, 5 멤버 둘링, 6 멤버 둘링 다 만들 수 있는데 5 멤버 둘링이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5 멤버 둘링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오도 이스트가 만들죠. 사이클릭 이스트를 락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도 락토나이제이션 반응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소디움 메톡사이드를 쓰면 쉽게 소디움 메톡사이드를 쓰면 소디움 메톡사이드가 여기 메톡사이드가 여기를 들어가겠죠. 여기는 위크 파이본데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열리고 다시 닫히면서 네트로는 요게 빠지겠죠. 요게 O-. 그런데 이웃에 리빙 그룹으로 좋은 게 있네요. 이렇게 이폭사이드가 만들어져요. 인터미디에이트로.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는 이스트가 되고요. 이 이폭사이드가 만들어졌고, 여기는 이스트가 됐죠. 오메틸 이폭사이드 익세스를 넣으면 세컨드 이폭사이드 메톡사이드가 공격을 해서 뉴클리파일은 이폭사이드의 레스 스테리컬리 힌들드 사이트를 공격을 하니까 여기 공격을 해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 메탄올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메탄올에 프로톤이 들어가서 요런 생성물이 되겠죠. 최종 생성물은 여기에 이폭사이드 오프닝이 돼서 O- 여기 메톡사이드가 들어간 거고, 여기 이스트가 된 화합물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 알콕사이드는 나중에 워컵이나 메탄올 솔번트를 알코올릭 솔번트에서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알코올로 바뀌겠죠. 일단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이오도락토나이제이션 하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오도락토나이제이션 링 오퍼닝 되는 그 링이 만들어질 때는 5 멤버드 링이 훨씬 빨라요. 6 멤버드 링보다는. 여기도 똑같겠죠. 아이오도락토나이제이션을 하면 위크 베이스에서 카복실레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아이오딘이 이렇게 들어가서 밑에서 들어갔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오도니움 인터미디어트가 되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격하기에 1, 2, 3, 4, 5 멤버링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가서 5 멤버링을 형성을 하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오도락토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반응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들어갔다면 아래로 아이오딘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나왔다면 이걸 필리딘으로 E1CB 메커니즘으로 컨주게이트 베이스 메커니즘으로 일리미네이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 카베나이어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카베나이어 만들어서 필리딘 베이스에서 그게 이렇게 싹 내려가니까 아이오다이드가 떨어지면서 최종 생성물은 이런 6,5 퓨즈드 된 이런 생성물이 나오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킨에서 HBr 넣었을 때 이 H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마르코프니코프 어디션이라고 하죠. 마르코프니코프. 그 거꾸로 반응시키고 싶기도 해요. 그런 걸 엔타이 마르코프니코프라고 합니다. 엔타이 마르코프니코프 어디션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디칼 리액션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벤조일 프록사이드를 캐탈리틱하게 쓰고 HBr 똑같이 리에이전트 똑같지만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혹은 벤조일 프록사이드 레디칼 없이 HBr에 빛을 가해도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 핵심은 그렇죠. 이게 벤조일 프록사이드에 의해서 벤조일 프록사이드가 옥시전 이게 본드가 약해요. OO 본드는 되게 약한데 CO2가 빠지는 반응이니까 더 약하겠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레디칼로 이렇게 CO2로 나와요. 이렇게 이쪽 오른쪽도 똑같이 반응을 해줘. 그래서 여기에 페닐 레디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게 투 이퀴벌런트 나오겠죠. 이 페닐 레디칼이 여기 HBr하고 반응을 해서 HBr에 H 벤진으로 되면서 하이드로전 애톰을 잡고
벤젠으로 바뀌어요. 벤젠. 그래서 나오는 Br 레디칼이 반응을 합니다. 누구하고? 레디칼이 나왔죠. 그게 알킨하고 반응을 하죠. 이렇게 생긴 알킨. 그래서 알킨이 끝에서 들어갈 수 있고 오른쪽에서 들어갈 수 있고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세컨더리 레디칼이 생기니까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레디칼의 일렉트론 디피션트 카보캐라이온 캐릭터처럼 전자가 부족한 거니까 그 주위로 전자를 미는 알킬 그룹이 많을수록 안정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늘 반응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에이전트로 많이 있는 HBr이 들어가면서 H가 CH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디칼 반응에 의하면 레디칼 조건 혹은 벤조일 프록사이드 캐탈리스트의 HBr 히팅 조건이나 HBr만 있는데 빛을 쪼이는 조건에 의해서는 늘 이렇게 엔타이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프로덕트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됐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킨에 HBr이 들어갈 때 엔타이 마르코프니코프면 레디칼 반응 그 리에이전트하고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H가 알킨에 물을 넣은 건데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H가 두 개 있는 오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H가 반대쪽으로 들어갔죠. 하나 있는 가운데로 들어갔죠. 이거 N타입 타입이죠. N타입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반응이죠. N타입 하이드레이션입니다. N타입 마르코프니코프. 물 넣을 때는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리액션 할 때는 H 플러스 물, 솔번트로 그렇게 하면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리액션 되는데 H 플러스 애시딕 조건에서 하면 단점이 카보캐라인 리어렌지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리어렌지먼트 방지하면서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어디션을 하려고 하면 머큐리 아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악시머큘레이션, 디머큘레이션 반응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엔타이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하이드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리에이전트가 되게 유명한 리에이전트죠. 하이드로보레이션, 악시데이션이에요. 하이드로보레이션. 그 리에이전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하이드로보레이션, 악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알칼라인 솔루션에서 H2O2를 하면은 CB 본드가 이렇게 떨어져서 됩니다. 하이드로보레이션, 악시데이션 이 반응 되게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보레인 가운데 있는 게 전자가 부족합니다. 잭스텟이기 때문에 empty p 오비탈에서 이게 H 플러스처럼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B 들어갔다는 거죠. B 알겠죠? 그러면은 BH3가 이렇게 있을 텐데 네거티브 차지를 띠잖아요. 여기는 파지티브 차지를 띠잖아요. 그걸 재빨리 메꿔요. 이렇게. 그래서 B와 H가 들어가는 게 늘 같은 쪽으로 사이클릭 컴파운드면 아래쪽에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신 어디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H 플러스처럼 들어가고 여기에 가운데로 H가 없는 H가 하나밖에 없는 쪽으로 H가 들어간 엔타이 타입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H 두 개 있는 것도 역시 하이드로보레이션에 의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개 다 들어간 거 이렇게 하고 CB 본드 끊기 위해서 알칼라인 솔루션에서 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넣으면 CB 본드가 OH로 바뀌어요. 알겠죠? 핵심이 그겁니다. 꼭 외워두세요. 엔타이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하이드레이션 반응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악시데이션 조건이다. 마르코프니코프 타입의 반응은 악시머큘레이션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로 C 머큐리 본드를 끊는 디머큘레이션 반응이다. 자, 이런 애시드의 알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HBr을 넣고자 하는데 끝쪽으로 BR을 넣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카본이 지금 롱체인 페리 애시드 타입인데 거기에 끝쪽으로 알킬 헬라이드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엔타일마일 코퍼니컵 타입의 리액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70%로 페리 애시드, 언세츄레이티드 페리 애시드의 터미널 알킬 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킨에서 브로민을 넣었을 때하고 MBS를 넣었을 때 서로 다릅니다. 여기 브로민을 넣으면은 이게 브로민이 레디칼로 끊어져서 여기 반응을 할 텐데 이 반응은 브로민이 아이오닉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이브로미네이션 된 게 되게 많아요. 다이브로미네이션, 브로모니움 인터미디어트를 통해서 이런 게 비철조이더라도 레디컬 반응으로 가기보다는 아이오닉 메커니즘으로 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중결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레디칼 타입으로 반응을 해서 여기에 브로민을 집어넣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MBS라는 리에이전트를 쓰면 됩니다. MBS라는 리에이전트를 쓰면 이렇게 레디칼 이니시에이트인 이런 벤조일 프록사이드 넣고 MBS를 쓰면 벤조일 프록사이드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는 이미 앞번에 했고 벤조일 프록사이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OO 본드가 약하니까 약간의 빛이나 열에 의해서 끊어져서 CO2와 페닐 레디칼을 만드는 건 알죠. 가열하든지 빛을 쪼이면 이렇게 됐죠. 요 레디칼이 MBS하고 반응을 해서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여기 페닐 레디칼은 벤진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는 그 성분이 이런 사이클로헥신이 들어가면 사이클로헥신의 가장 약한 본드는 엘릴릭 본드죠. 바이닐 CH보다는 여기 엘릴릭에 있는 하이드로젠이죠. 이 본드가 제일 약해요. 그래서 벤진으로 나오고 페닐이 하이드로젠을 잡아서 벤진으로 나오고 이런 엘릴릭 레디칼이 나온다는 거죠. 엘릴릭 레디칼이 HBr, MBS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MBS하고 반응을 해서 여기 더 이상 못 가겠네요. MBS하고 반응을 하면 MBS가 이렇게 생겼어요. 숙신이마이드인데 이렇게 생긴 화물이
여기 NBR 본드가 약하니까 여기에 브로미네이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인 엘릴릭 브로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요렇게 엘릴릭 브로미 여기 나온 MBS의 요거는 계속 레디칼을 만들겠죠. 그 숙신 엘릴릭 이거하고 반응을 해서 여기 सब스트레이트하고 반응을 해서 엘릴릭 위치가 가장 약하니까 여기에 끊어지겠죠. 그래서 숙신 이마이드로 되고요. 숙신 이마이드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밑에 여기 엘릴릭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레디칼이 돼. 이게 계속 그 MBS하고 계속 반응을 해서 생성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브로민이 거의 없습니다. MBS를 쓰면 BR2가 제너레이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R2 제너레이션이 안 되니까 아이오닉 메커니즘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레디칼 반응 타입으로 해서 엘릴릭 위치만 널 MBS는 엘릴릭 위치에 브로미네이션 시킨다. 요런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오닉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는 거는 BR2 소스 때문에 그런 거죠. BR2 소스.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입니다. 아이오닉 메커니즘과 레디칼 메커니즘의 특징 차이점이 HBr을 넣으면 마르코프니코프로 들어가겠죠. H 플러스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터셔리 카보케라인이 생기니까 거기에 뉴클레 파일이 들어간 아이오닉 메커니즘에서는 늘 이렇게 되겠죠. 아이오닉 메커니즘. 브로민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브로미네이션 아이오닉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다이브로미네이션 된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빛을 조임이 레디칼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으니까 레디칼 메커니즘으로 반응을 하면 늘 엘릴릭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엘릴릭 레디칼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레디칼 타입으로 HBr을 넣으면 BR이 왼쪽에서 들어가서 터셜리 레디칼이 안정하니까 거기에 H가 들어간 이런 생성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로민일 때도 레디칼 타입으로 반응을 하면은 엘릴릭 MBS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릴릭 위치에 브로미네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N2도 우리가 SN2만 아는데 SN2 프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SN2 프라임이 어떤 건지 한번 보죠. SN2는 이런 거죠. 피놀에 포테슘 카보네이트 넣으면 위크 베이스가 프로톤을 떼서 애시딕 피놀에 프로톤을 떼서 피놀레이트 만들고 그 피놀레이트가 SN2 타입으로 엘릴릭 헬라이드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떼내는 반응이죠. 그래서 SN2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뉴클레 파일의 전자가 풍부해요. 거기
하면은 SN2라고 하면 요렇게 클로라이드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요렇게 떼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생긴 물질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요쪽에 가는 게 SN2 리액션인데 그게 아니라 이웃을 공격하는 거죠. 이걸 SN2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요렇게 쩡 리빙 그룹 이웃에 알킨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릴 힌드런스 관점에서 보면은 SN2로 가운데로 오려고 하면 이웃에 알킬 그룹 두 개 있으니까 스테릴 힌드런스가 걸려요. 끝으로 터미널 알킨으로 가면 스테릴 힌드런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생성되는 게 SN2로 하면은 터미널 올레핀 인데 반해서 SN2 프라임으로 하면은 가운데로 인터널 알킨이 more stable 알킨이죠. thermodynamically stable한 알킨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스테릴 힌드런스 관점에서 스테릴 힌드런스가 크면 다이렉트 SN2 반응보다는 SN2 프라임 리액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알코올 굿 리빙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젤레이션을 했어요. 그런 뉴클리오파일인 CL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OH가 있는 펑셔널 그룹 쪽으로 들어간 CL이 들어간 게 마이너로 생겨요. 끝쪽으로 들어가는 SN2 프라임이 많죠. 여기 SN2하고 SN2 프라임, SN2 프라임 프로덕트가 많죠. 위에서 말한 스테릴 힌드런스, 그 다음에 thermodynamic stability of product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섞이는 게 보통인데 SN2로만 반응을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리에이전트 요걸 쓰시면 돼요. 트라이페닐포스핀하고 클로랄이라는 헥사클로로 아스톤을 쓰시면 이게 SN2로만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라이페닐포스핀은 대개 뉴클레오필리시티가 큰 거예요. 그래서 클로린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클로린 CCl3 트라이페닐포스핀이 여기에 CL하고 오비탈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여기 카벤 아연은 레조넌스를 왔다 갔다 잘 하잖아요. 그래서 잘 생겨요. 그래서 오스포니움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오스포니움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지고 여기 아스테이트가 나오죠. 아스테이트.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 C-가 돼 있는 CCl3 요거는 쉽게 그 카베나이오니까 여기 알코올에 프로톤을 잡아서 엘릴릭 알코올인데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알코올이군요. 여기 OH죠. 여기 애시드 가니까 카베나인을 잡아서 여기는 이렇게 하이드로전으로 바뀐 클로로 아스톤이 나오고요.
이런 알콕사이드는 포스포늄하고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포늄하고 반응을 해서 됐죠? 그래서 클로라이드 은하연 만들리고 알콕시 설포늄처럼 알콕시 포스포늄 솔트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 인터미디에이트 알콕시 포스포늄. 이렇게 알콕시 포스포늄은 리어레인지먼트를 안 합니다. 이게 PO 본드가 강하기 때문에 Cl-가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스핀 옥사이드가 바이 프로덕트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되게 중요한 알콕시 포스포늄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알콕시 포스포늄 인터미디어트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게 리빙 그룹으로 좋아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게닉 커플레이터를 이용하면 여기 엘릴릭 클로라이드인데 SN2로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이쪽으로 반응을 해요. 여기로 카벤 아연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갑니다.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이쪽으로 간다. 이건 뭐야? 좀 생소하죠. 지금까지 스테릭 힌드런스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알킨이 생성되도록 됐는데 왜 이러냐? 이게 큐프레이트의 비밀이죠. 큐프레이트는 트랜지션 메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커퍼가 이렇게 파이본드하고 코디네이션 잘하죠. 그 다음에 롬페 일렉트론 가진 클로린하고도 코디네이션을 하겠죠. 이렇게 전자를 줘서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클로린이 오른쪽에서 접근 코디네이션을 했으니까 리에이전트 알킬 오게닉 커플레이트의 카벤 아연은 왼쪽으로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더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오게닉 커플레이트가 코디네이션 퍼스트 된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터미널 알킨에 카벤 아연 넣을 때 오게닉 커플레이트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파일하고 컨주게이트 다이인의 반응 혹은 인원하고 반응하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응들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기존에는 못 봤던 반응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브로민을 집어넣었어요. 브로민 집어넣으면 브로모니움 인터미디에이트 만드는 건 알고 있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브로마이드가 여기 브로모니움 인터미디에이트 다이렉트 원투 어디션 하는 게 아니라 컨주게이트 어디션을 합니다. 컨주게이트 어디션, 저 원포 어디션을 합니다. 들어가는 위치가 요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파이본드가 이렇게 와서 접근을 SN2 반응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리빙 그룹의 반대쪽에서 파이본드가 와야 되고 그 말은 위쪽에서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신 다이브로모 사이클로펜틴이 나옵니다. 여기에 트위키블런트의 뉴클리파일 아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아민이 여기 백사이드 어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게 나갔어요. 그래서 나오는 인터미디어트가 백사이드로 요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에 파이 본드가 있네요. 위크 파이 본드. 그 다음 여기 떨어지는 리빙 그룹이 있네요. 떨어지는 리빙 그룹이 있죠. 아민 롬페 일렉트론을 스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떨어뜨립니다. 인터미디에트가 요렇게 된다. RS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됐죠. 최종 세컨드 다이에틸 아민이 위에서 들어가죠. 위에서 속 들어가서 여기에서 위에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 다이아민. 그래서 처음 SN2 반응에 의해서 여기 SN2 반응 한번 일어나고 두 번 SN2 반응이 여기도 SN2 반응이죠. 더블 SN2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생성되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반응 브로미네이션 할 때는 브로마이드가 들어갈 때는 SN2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nother 다이에틸 아민에 의해서 SN2 반응이 더블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인원 반응에서 여기 1-2 어디션을 할 수도 있고 1-4 어디션을 할 수 있는데 1-2 어디션을 다이렉트 어디션, 1-4 어디션을 컨주게이트 어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클레 파일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이게 여기 인원의 X가 되게 반응성이 크면 1-2 어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나 클로라이드, 애시드 클로라이드는 1-2 어디션을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리니어 리에이전트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1-2 어디션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X가 너무 반응성이 크면 바로 거기 자리 들어간다는 거죠. 1-2 어디션 뉴클레 파일이 들어가면 요거는 리버시블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1-2 어디션은 기네릭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1-4 어디션, 컨주게이트 어디션은 X가 되게 여기 카보캐라이온 옥시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카보닐 옥시전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크니까 올라가면서 파이 전자가 올라가면서 카보캐라이온 보고 뉴클레 파일이 들어가는데 그걸 메꿀 수 있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알킬이나 혹은 메톡시 아민 이런 거 있으면 1-2 어디션을 못합니다. 다이렉트 어디션보다는 컨주게이트 어디션을 합니다. 컨주게이트 어디션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인온이나 인에스터 컨주게이트 이스트나 컨주게이트 키톤일 때 반응을 주로 합니다. 컨주게이트 에마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인에마이드. 그래서 그런 뉴클레 파일은 소프트한 것들이 많아요. 소프트한 뉴클레 파일. 그러니까 리액티비티가 약한 거, 다이올, 아민 이런 거는 컨주게이트 어디션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반응성이 되게 큰 거, 혹은 오게노 큐프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커퍼 원이 오게노 큐프레이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메틸, 키톤이더라도 되게 반응성이 큰 리에이전트, 오게노 리튬, 오게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같은 크리니아 리에이전트 이런 거는 모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가베나이온 캐릭터 큰 거